안녕하세요. 부터신문방송입니다. 이지스 히스토리 테크가 세 번째 강좌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섀도우 업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 두 번째 거는 스킨톤 쿨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 업과 다크톤을 통해서 스스로 세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카메라 로우라고 있어요. 카메라 로우의 세팅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잘 보시면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만 갈아쳐 주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크톤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크톤은 어둡게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어두운 값을 이곳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봅시다. 굉장히 편하죠. 좌측에 작업된 게 있으니까 작업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가지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름이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로 되어 있네요. 바꾸는 방법 알고 있었죠? 피니쉬는 F3번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축키를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단축키를 쓰면 되겠습니다. 피니쉬 시켰고요. 자, 이름이 뭘 작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섀도우가 업이 된 거는 알고 있고요. 스킨톤이 쿨하게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히스토리 브러쉬라고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레이어 상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셋 레이어 두 번 클릭해서 지금은 다크한 톤을 집어넣은 거죠. 예. 어두운 톤을 넣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다크톤이다. OK를 누르니까 다크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크톤으로 바뀌어서 작업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톤. 굉장히 획기적인 세팅이죠. 네, 작업. 대충 해도 잘 나옵니다. 네. 세팅을 좀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F3번. 피니쉬. 자, 피니쉬가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카메라 로우라고 했어요.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요 세팅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옮긴 거가 되겠는데요. 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톤 세팅을 한번 해보죠. 지금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 레이어 하나 열고요. 다크톤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밑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만드세요. 예.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고, 저는 카메라 로우 세팅이라고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로우 세팅이라고 폴더 이름을 적고 OK를 누르면은 여기 나타날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눌러서 다크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 레코딩을 합니다. 레코딩을 하고 카메라 로우에 가서 어두운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다크한 느낌이 나오게. 다크한 느낌이 나오게 되려면 익스포저 값을 어둡게 해줘야겠죠. 근데 다른 이미지에 다 적용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이미지 말고도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크한 느낌. 내가 어두운 느낌이 이 정도가 좀 좋겠다. 그럼 더 딥한 느낌도 있겠죠. 더 어두운 값. 그럼 하나씩 또 만들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조금 죽여주고요. 블랙 값도 조금 어둡게 처리해주고, 다 어두워지는 거죠. 예. 컨트라스트 값 대비는 조금 주고요. 하이라이트 값도 조금 줄여주고요. 다 어둡게 되는 거. 텍스처 살짝 또렷하게 만들고, 클래러티 부분 대비를 조금 명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뭐 DAG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사양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어두워지면 조금 빼면서 갈 수도 있고 더 어두워지게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밑에 보면은
요 커브 있죠?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하이라이트 조금 어둡게. 그냥 어두운 느낌으로만 지금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느낌상 내가 요 정도의 어두운 값을 가지고 있고 싶다. 이 값을 내가 표현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둡게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크톤이에요. 딥 다크톤이라고 하겠습니다. 딥. 조금 더 어두운 다크톤이다. 자, 이름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딥 다크톤, 내가 무슨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레이어상에 기록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카메라 로고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거 다크톤을 기존에 만들어진 액션에서 Alt키를 클릭하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아니면 다크톤을 클릭하고 디플리케이트를 해주세요. 하나가 더 생깁니다. 카피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럼 얘는 무슨 작업한 거죠? 딥 다크톤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레이어가 있죠. 얘는 다크톤으로 되어 있죠. 두 번 클릭해서 딥 다크톤 레이어가 클릭된 상태가 돼야 돼요. 오케이 눌러주고요. 또 하나 바꿔줄 게 뭐죠? 네, 카메라 로우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다크톤이라고 하는 세팅이지 않습니까? 얘는 딥 다크톤이죠. 얘가 딥 다크톤으로 만든 거죠. 얘가 이름이 딥 다크톤으로 바꿔놔야겠네요. 그럼 얘를 카메라 로우에 있는 지점을 잘 보시고, 여기 있죠. 카메라 로우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레이어 이름 한번 바꾸고 얘만 바꿔주면 우리 세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이 세팅, 이 작업 패턴은 요 이름 바꾸는 거와 카메라 로우만 교체만 해주면 계속 작업이 되는 거죠. 예. 두 개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로우, 자, 클릭을 해서 Alt 클릭을 하고, 아니면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해서 요걸 그대로 쭉 올려서 카메라 로우 요 밑에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위에 거를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딥 다크톤이 만들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한번 딥 다크톤 한번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 다크톤 클릭. 자, 쭉 가서 작업이 아주 어둡게 만들어 놓은 값이 있었죠. 그러면 이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작업을 해서 또 좋은 값을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체하고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무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물론 무한 업그레이드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탄력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두운 값을 이곳에다가 주겠습니다. 마스킹도 가능하죠. 다 되는 겁니다. 기존 것도. 피니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세팅이죠. 작업을 진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크톤인데 지금 얘는 이름이 다크톤으로 되어 있네요. 딥 다크톤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름이 딥 다크톤인데 왜 다크톤으로 되어 있니? 여기 있죠. 여기 두 번 클릭 딥 다크톤.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엄청난 세팅이죠. 카메라 로우에서 작업을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잘 만들어 갖고 세팅을 해 놓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냥 작업에서 내가 어두워져야겠네, 좀 더 어두운 느낌을 줘야겠네,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되겠죠. 이름이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이름이 되어졌니? 여기죠. 여기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 딥 다크톤.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딥다크톤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딥다크톤 작업이 나오고요. 피니시 F3. 여기서도 작업이 되죠. 예, 여기서도 작업이 됩니다. 예, 브러쉬 결과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값만 진행이 되고 나면 또 여기 와서 작업을 한번 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딥다크톤 잘 됐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셋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강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딥다크톤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딥다크톤 F3. 네, 딥다크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톤 여기 보면은 또 하이라이트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게 하이라이트 업이 되어 있어요. 하이라이트 업은 그냥 이걸로 저장해 드릴까요? 예, 이걸로 액션 이걸로 저장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 강의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업은 하이라이트 업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로우에서 하이라이트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팅 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 하이라이트만 본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면 하이라이트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굉장히 밝게 만들었어요. 세팅을 너무 많이 밝을 경우에는 조금 더 줄여주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너 밝기만 지금 보고 작업을 한 겁니다. 리셋 디폴트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예. 섀도우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야겠죠.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밝게만 만들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이것저것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예. 하이라이트만 그대로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하이라이트의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고 나서 하이라이트 업에 가서 카메라 로우 파트만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있죠. 카메라 로우라고 쓴 거 지금 만든 것을 올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디플리케이트 하고 얘를 끌어서 밑에 놓고 얘를 제거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름이 얘는 하이라이트 업이죠. 일단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름은 다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걔를 카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하이라이트 업이 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밝아진다라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밝아진다는 거. 여기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얘도 하이라이트 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요쯤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 클릭, 섀도우 하이라이트 업 작업하고 하이라이트 밝아진 영역만 이제 밝게 표현하고요. 피니시 F3. 자, 섀도우 히스토리 브러쉬로 되어 있죠. 예.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업. 얘는 하이라이트 업이다. 그럼 이제 완전하게 세팅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하이라이트 업으로 바뀌었고요. 작업. 밝은 부분을 또 밝게 만드는 방법 작업했고요. F3.
그래서 하이라이트 업이 됐다. 그래서 스킨톤 쿨한 느낌, 섀도우를 밝히는 거, 하이라이트 부분을 밝게 만드는 거, 다크한 톤, 더 어두운 다크톤,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뭐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겠다. 그럼 따뜻한 느낌의 카메라 롤을 하나 만들면 되죠. 이름 여러분들이 정해서 만들고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디플리케이트를 하나 해서 얘는 쿨한, 얘는 웜한 느낌이 나겠다, 따뜻한 느낌이 나겠다. 그러면 이름 뭐 한글로 적으셔도 뭐 무방할 겁니다. 저는 한글로 하는 걸 조금 좀 피하는 편이라서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영문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영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영문으로 적어 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만든 카메라로 세팅이 있다면은 웜 느낌 바꾸는 거, 이름 여기 파트 바꾸면 되고요.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이름을 똑같이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브러쉬 아까 전에 갔던 거 굳이 안 바꿔도 되겠지만 바꾸고 싶다면은 강좌를 보고 그 바꾸는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세팅이 또 만들어지면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지금 만든 거는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죠. 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여기에 뭐 사탕이 있고 뭐 과자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면 얘를 갈아 치우고 얘를 끼면은 얘가 또 선물 세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종합 툴이 되겠어요. 여기서 갈아 끼우는 것만 갈아 끼우기만 하게 되면 이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카메라 로우에서 이것저것 작업하고 이미지에 적용하다 보면 적용이 잘 안 되죠. 예. 그런 경우도 얘네들은 한 가지만 잘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도 좌우측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작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굉장히 있죠. 피니시 작업을 해서 여러분 작업을 했는데 톤이 너무 따뜻하다, 너무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쿨한 느낌을 줘야겠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작업은 좌측에 벌써 나와져 있어요. 이보다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세팅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어두운 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크톤, 다크한 느낌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 세게 들어가 있으면 오퍼세트를 줄여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죠. 예. 카메라로 해서 이런 식이 되지 않죠. 예. 내가 선택된 부분만 어두운 느낌, 그것도 잘 만들어져 있는 어두운 느낌을 오퍼서티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작업이 이렇게 수월하게 나옵니다. 더 딥한 톤이 필요합니다. 딥하게 어두운 느낌 좌측에 다 있어요. 선택적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마스킹도 쓸 수가 있죠. 3번 어떻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나씩 세팅을 하면 카메라 로우에 굳이 가지 않고도 우리가 카메라 로우의 작동을 다 세팅을 세부적으로 해놓게 되면 작업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작업을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좌측에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값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좋은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가 되겠네요. 이상으로 이지스 히스토리 테크 거의 획기적이죠. 혁신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탄, 2탄, 3탄 강좌로 나눠서 제작하게 된 것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